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이 왕세자가 된 아들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살만, 짧게 MBS라고 부르는데요. 현재 MBS는 국방과 경제 전반에서 맹활약하는 최고 권력을 휘두르고 있죠. MBS는 실제로 사우디를 개혁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에게도 운전도 허락해주고 극장도 가게 해주는 등 진보적 정책들을 굉장히 많이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사회가 이슬람 극보수주의니까 이에 대한 반발이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왜 무리를 일으켜가면서 전통을 부숴가면서 진보개혁을 피는 걸까요? 여성의 사회 참여를 증대해야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고,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해야 여성이 일을 하고, 일을 해야 돈을 벌고 국가가 부강해지는 것이죠. 과거에는 남성만 일하다가 이젠 여성도 같이 일하니까 근로인구가 2배로 느는 거잖아요. 얘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로 산업혁명과 2차 세계대전 당시 여성이 산업전선에 뛰어들었고 가만히 앉아서 생산 가능 인구가 2배로 뛰어오르는 효과가 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인구가 2배로 느는 효과가 나는 거죠. GDP를 끌어올리고 국가를 부강하게 만들려면 산업을 육성하고 기술을 개발하고 온갖 노력과 지랄을 막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노동력이 2배로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국력이 세지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앞선 챕터에서 여러 번 얘기했듯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로 와하비즘이라는 아주 보수적이고 복고적인 이슬람 근본주의입니다. 그런데 MBS 왕세자가 이렇게 개혁을 실시하다 보니 기득권층의 반발도 심하고 종교적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MBS 왕세자는 왜 굳이 부작용과 반발을 감수해가며 이렇게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MBS의 궁극적 목표는 사실 이란을 압도하려는 것입니다. MBS의 노선은 강력한 사우디주의인 것이죠. 앞선 챕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란을 중심으로 한 시아파 세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나름 중동의 맹주 위치에 있었는데 이게 위협받으니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국가의 개혁 플랜을 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1979년 이란에서 종교혁명이 터집니다. 이를 이란혁명, 이슬람혁명이라 부르는데요. 혁명의 성공에 팔레비 왕조를 몰아내는 호메이니는 이 종교혁명을 다른 아랍 국가에 수출하겠다고 내세웁니다. 사우디 입장에서는 지금 나라가 현상 유지가 잘 되고 안정이 돼야 다시 국권이 쓰는데 이란의 종교혁명이 수입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체제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죠. 사우디는 이란에 비하면 자원이 부족합니다. 사우디에는 석유 외에 지하 자원이 없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여러 가지 광물 자원도 많고 제조업 경쟁력도 있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농업 자금력이 있습니다. 사우디는 그렇지가 못하거든요. 더구나 이란은 시아파의 당수입니다. 사우디는 수니파의 최고봉이니 이 둘은 서로 물과 기름입니다. 사우디와 이란은 민족이 서로 다릅니다. 사우디는 아랍 쪽이고 이란은 바로 페르시아인입니다. 사우디 아랍은 인종도 셈족이고 페르시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유럽적 코카소스 인종입니다. 아리아계인 것이죠. 이슬람교도 같이 믿지만 이란은 시아파이고 사우디는 수니파입니다. 서로 화합하며 지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대로 터키는 사우디와 같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로서 형제 국가입니다. 앞선 챕터 IS 편 IS는 왜 출현했을까 그리고 왜 사라졌을까에서 알아봤듯이 2003년에 이라크의 경우 후세인 정권이 붕괴하면서 이라크는 이란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후 이라크 후세인 사후에 남은 수니 세력들이 된 것이 바로 IS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이들은 눈의 가시이지만 미국이 개입하기 애매하니까 이란에게 개입해달라고 부탁하게 되고 이란이 이라크 땅과 시리아 땅에 들어가서 IS를 몰아내기 위한 전투를 벌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아파 세력들이 수니파 땅에서 전쟁을 하는 형국이 된 것이죠.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건 완전 분통 터질 노릇입니다. 수니파는 자기 구역에서 불구제천지 원수 같은 시아파 놈들이 들어와가지고 설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던 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이 이를 허락해줘 버리니까 환장을 노릇인 거죠. 사우디와 MBS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천명이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이라크에서만 시아파가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란의 시아파 정권이 굳건해지고 이라크의 시아파가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 이어서 시리아 시아파, 레바논 시아파 정권도 속속 자리를 잡습니다. 예멘도 북예멘 후티 반군이 시아파 쪽입니다. 예멘은 우리처럼 분단 국가로 북은 시아파, 남은 수니파였으나 성급한 통일을 했다가 내전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이 연방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로 통일하자는 제안에 왜 불가능한지를 설명하며 예멘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제안한 유럽연합 초기 모델인 남북연합이 6.15 공동선언의 초석이 됐죠. 예멘은 우리에게 아덴만 작전으로도 익숙합니다. 이 아덴항을 성경에 나오는 에덴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15년 예멘 내전이 터지자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는 예멘의 후티 반군이 시아파 계열이기 때문입니다. 이 후티 반군은
같은 시아파인 이란의 지원을 받았고 수니파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예멘 내 시아파가 세력 확장을 하게 되면 당연히 수니 세력이 위협을 받게 될 테니 이 때문에 침공을 한 것이죠. 예멘 내전도 사실상 사우디와 이란의 전쟁입니다. 사우디가 생각하기엔 같은 수니 세력인 우리가 들어오면 예멘 민중들이 환영해줄 줄 알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우디 군대가 들어와서는 학살이 나고 미사일 폭격으로 수천 명이 죽어나가자 예멘 사람들이 이게 아닌데 하며 반대가 극에 달해버린 거예요. 여기서 터져나오는 난민이 현재 우리나라 제주도에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예멘 문제에서도 이란의 힘이 커지는 형국입니다. 수니파인 사우디 입장에서는 점점 시아파 국가들의 포위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때문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이란과의 경쟁에서 확실히 우위를 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외부의 적을 치려면 내부의 적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MBS는 2017년 왕자 11명, 현직 장관 4명, 전직 장관 수십 명을 시작으로 피해 숙청을 시작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방과의 협력과 투자를 받아서 경쟁에서 이기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그 때문에 아람코도 상장을 한 것이고요. 근데 이 사건으로 사실 엉망이 된 셈입니다. 결국은 사우디의 무함마드 빈 살만이 지금 계획을 실행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란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이란은 세력이 점점 커지는 형국인데요. 소위 시아 초승달 벨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란의 영향이 어쩌면 시아파 영향이 계속 커지니까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저가의 동침까지 꾀하는 시점입니다. 이 때문에 지금 사우디 MBS가 사우디 내 개혁을 밀어붙이고 이란을 압박하려는 것입니다. 음모론자들의 경우 조만간 아랍에서 대전쟁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왕왕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중동이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약고인 점은 사실입니다. 물론 핵전쟁은 여기서 나진 않겠지만요. 이처럼 이번 터키에서 일어난 기자 살해 사건은 단순히 터키나 사우디뿐 아니라 이집트, 이란, 미국, 이스라엘까지 얽혀있는 사건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석유 가격으로 묶여 있으니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죠.